오늘의 소설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근병래 완전정복 제10장으로 장죽산을 죽여버리는 서문경 모살입니다. 몇 달 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동경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와서 서문경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렸고 약국도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서문경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의관을 갖추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우선 기방을 찾아가 실컷 마시고 저녁에 이병아한테 갈 생각으로 계저한테 가서 오랜만에 회포를 푸는데 만난 친구들로부터 이병아가 장죽산이란 의생에게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문경은 이병아가 시집을 가버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녀가 장죽산에게 개가를 했다는 말에 더욱 감정이 격해졌는데 장죽산은 서문경의 상대는 못 되었지만 어떻든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문경은 결국 해질녘이 되자 파장을 선언하고 이병아를 찾아가는데 그녀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웃 풍노파로부터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는지 듣게 됩니다. 집에서 온갖 신경질을 다 부리던 서문경은 이병아를 장죽산에게 빼앗긴 꼴이라 분하고 자존심이 상해 기어이 그녀를 도로 빼앗아 와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서문경은 왕파를 이용해 이병아의 몸종인 수춘이를 왕파의 찻집으로 불러내서 이런저런 사정을 물어보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수춘이에게 술을 먹이고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수춘아, 너 아직 남자를 모르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 뜻을 모르는 걸 보니 새것인 모양이구나. 새것이라뇨? 허허허, 됐어. 자, 그럼 어머 싫어요. 이제 아랫도리를 벗기는 듯 수춘이의 목소리가 꽤나 호들갑스럽다. 왕파는 자기도 모르게 또 꿀꺽 침을 한 덩어리 삼킨다. 가만 있으라니까. 사랑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아이 부끄러워. 히히히. 자, 잠시 또 말이 없다. 수춘이의 옷을 다 벗기고서 이번에는 서문경이 자기 옷을 훌렁훌렁 벗는 모양이다. 그런 기척이 어렴풋이 들린다. 어머나, 아유, 수춘이의 교성과 서문경의 신음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린다. 알몸이 알몸을 껴안기라도 하는 것 같다. 거사를 끝낸 후 서문경은 수춘이에게 은어한 잎을 주면서 집에 돌아가서 이병아에게 자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리라면서 아울러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도 전하라고 합니다. 그녀로부터 절망적인 처지에 놓였던 서문경이 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병아는 우선 반가우면서도 심경이 매우 착잡했는데 결국 서문경을 왕파의 찻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병아는 서문경에게 자신을 잊어달라고 하지만 서문경은 펄펄 뛰는데 보물상자 이야기를 꺼냈다 오히려 폭력까지 당하고 강제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어머나, 왜 이래요? 서문경이 달려들어 마구 옷을 벗기려 하자 이병아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벌떡 일어나려 한다. 그러나 일어날 수가 없다. 서문경이 재빨리 한쪽 팔로 그녀의 목을 휘감아 불끈 재었던 것이다. 으윽. 이병아는 목구멍이 매는 듯한 신음소리를 토하며 냅다 버둥거린다. 서문경은 나머지 한 손으로 그녀의 치마를 아무렇게나 걷어붙이고 그 속으로 손을 들이민다. 우뚝부터 차례로 벗기기가 어렵자 아랫도리에 속옷을 제거하고 그녀의 깊은 곳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의 손이 자기의 깊숙한 대를 건드리며 속옷을 마구 잡아내리려 하자 이병아는 바짝 사타구니를 움츠리며 몸부림친다. 몸매가 가냘픈 편이지만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는 터이라 서문경은 한 손만으로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자 그는 목을 감았던 팔을 풀고서 얼른 그만 그녀의 가슴을 눌러 그 위에 타고 앉아버린다. 그녀의 아랫도리를 향해서 앉은 그는 궁둥이로 여자의 뭉클한 두 봉우리를 마구 짓누르며 두 손으로 속옷을 벗겨내려 한다. 아이고 나 죽네. 유방을 짓눌린 이병아는 그만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른다. 그리고 냅다 두 손으로 서문경의 옆구리를 마구 꼬집으며 힘껏 고개를 쳐들어 그의 엉덩이를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어 버린다. 그리고 이병아는 서문경의 사타구니를 시원하게 쥐어차고 도망을 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서문경은 모욕에 대한 분풀이로 국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죽산을 죽여 없애기로 한 것인데 만만한 왕파의 찻집에서 마주친 노하와 장승이라는 망난이 건달들에게 백냥의 거금을 주고
장죽산의 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에 젊은 아낙네 하나가 장죽산 의원을 찾아와 급한 왕진을 청하자 마침 경자가 없던 터이라 장죽산은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이상한 숲속으로 끌고 갑니다. 웬 낡은 비각이 있는 곳에 간 장죽산의 앞에 웬 산에 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병아를 찾아와 장죽산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시장거리에 가서 소문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병아는 안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혼자 맨바닥에 퍼질러 앉아 손으로 냅다 방바닥을 쳐대며 통곡을 했는데 화자어가 죽은 때보다 월등스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한 수법인데 아무도 이번 일을 의심하지 않을 게 아닌가. 허허허, 누가 그런 기가 막히는 방법을 생각해냈지? 우리 둘이 생각해냈죠. 그럼 왕파는 이번에 아무 일도 안 한 셈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냥개로 물어 죽이도록 하는 것과 비각이 있는 장소 같은 것은 왕파가 생각해냈죠. 그럼 호랑이가 물어 죽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생각해낸 건 왕파로구먼. 역시 그 늙은 너구리가 다르단 말이야. 이병아가 시체를 확인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자 노하와 장승이 슬금슬금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서문경을 찾아가자 그는 그들을 치하하고 계략을 낸 왕파에겐 50냥을 은밀히 건네주었습니다. 금병내 완전정복 제11장 자살소동으로 이어집니다.